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한미일 정상들도 만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산적해 있는 모습인데요. 금요일 미증시부터 먼저 정리해보죠. 글로벌 원샷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다시금 좀 힘을 내주는 걸까요?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0.07%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0.2%, 0.01%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힘을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던 3대 지수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로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3주 연속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막판 다시 힘을 내줬다는 것에서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금요일 미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를 누르고 있는 요인, 차이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국채금리도 4.3%까지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다시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2월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에 최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힘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낙폭이 꽤나 큰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24일 잭슨홀 미팅 그리고 지금 지수 그래프가 좀 바뀌는 모습 보셨죠? 자, 계속해서 힘을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던 미증시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혼란이 상당히 가중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까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장이긴 합니다. 잭슨홀 미팅 일정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정을 눈치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주들, 성장주들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내놓게 될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들 보시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내놨던 만큼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한 번 더 파급력을 보여줬던 3.7%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움직여줬고요. 에스티로더 우리 특히 여성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브랜드일 겁니다. 에스티로더는 실적의 연간 지침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함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3% 낙폭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명품 브랜드의 어떤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파페치 그룹도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5% 넘게 조정받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좀 고가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는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고 반대로 로스트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할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로스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좀 실적에서 탄력을 받아주면서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 봐도 미국의 소비 트렌드가 확실히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렸던 빈페스트 최근 주가가 낙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23%가량 빠지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요. 모기지 주택 담보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던 리먼 브라더스 150년 전통의 은행이었습니다. 지나친 차입금에다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함께 맞으면서 2008년 9월 15일 파산 보호 신청을 내놨고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도미노처럼 그 여파가 미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헝다, 비구이위안 이 두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리스크 불거지고 있는데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파산 보호 신청을 지난주에 내놨다곤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 2021년부터 이미 지속돼 오던 리스크였고 비구이위안 같은 경우는 채권 이자 지불을 하지 못하면서 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9월 4일이 되면 항생지수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항생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 비구이위안 대신에 제약회사 시노팜이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채권을 상환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당국도 계속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JP모건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구이위안의 지분을 4.42%에서 5%까지 확대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요. NPR이 발표가 됩니다. 이 N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1년 만기 MLF가 최근에 15일에 조정이 된 만큼 함께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더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위안화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환율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시장의 수급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은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도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떨고 있니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한동안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그리드로 그리고 지금 현재 중립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부양 강도를 이렇게 힘차게 올려도 힘을 영 못 쓰고 있는 중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강도 높은 긴축을 펼쳐오고 있음에도 지표들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는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고심이 깊은 건 한 가지인데 연준 입장에서도 지표들이 견고하게 나오다 보니까 고금리 상황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수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3대 지수가 한 주간 일제히 2% 이상 빠졌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와치에서는 9월 동결 가능성을 90% 넘게 점치고 있는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빅7 종목들의 최근 추이입니다. 애플부터 테슬라까지 최근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술주의 모습에서 특히 이렇게 덩치가 큰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7일에는 구글만, 18일에는 애플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티뱅크에서 다음 달 아이폰 15의 주가 반등 계기가 될 것이다. 아이폰 15의 발표가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애플이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아마존과 메타 내부자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빅7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7월 고점 대비로는 30% 이상 빠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빅7 종목들을 포함한 미국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희 MTN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중요한 일정도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마음이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푹 좀 쉬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내 맘졸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시장을 돌아보면 악재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증시의 주가는 악재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악재들이 시장에서 자리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2월부터는 연준 인사들 매파 발언을 연이어서 내놓으면서 다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파산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행까지 번지며 여러 기업들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급기야 3월 말에는 크레딧 스위스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잘 진행이 안 된다. 난항이 또 주가의 발목을 잡기도 했고요. 6월에는 중국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성장이 더디게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쇼크 수준을 나타내자 중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어닝 시즌이 급박하게 전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았죠. 8월, 지금은 미국 금리 이슈 다시 고조되고 있고 중국 부동산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 월별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8월까지 월별 데이터 보시면 8개월 중에 무려 5개월, 5개월 동안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낙폭이 크기는 합니다. 중국발 부동산 부실 위험, 그럼 현재는 어떤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최근 지금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앞서서 말씀을 드린 빅위 위엔이라는 컨트리 가든 사태죠. 디폴트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CDS 프리미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헝따 사태나 경제 봉쇄, 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마비됐을 때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국가 부도 위기를 어느 정도로 매길 수 있는가 시장의 관점인 거죠. 위기가 높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줘야 이 상품을 받아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직은 현 수준 이 사태입니다. 자, 헝따그룹 보겠습니다. 미 법원에 지난주에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내용일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내용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채무 불이행 기술적 디폴트에 헝따그룹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중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 출범이 됐고 올해 3월에는 역외 채무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법원 파산보호 신청을 한 건데요. 이건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서 비교를 위해서 아래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기입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파산법 15조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생불능한 상태가 돼서 도저히 이 회사 가망이 없다 해서 문을 닫는 파산, 그 떠오르는 파산은 파산법 7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좀 별개인데 먼저 파산법 11조부터 보시면 미국 연방 파산법에 따라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한국 기업회생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법정관리라는 표현을 했죠.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당장은 채무 이행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완전히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자구책을 여러 가지로 끌어다가 마련을 해서 언젠가 좀 갚을 노력을 할 텐데 그 사이에 변제 신청 등의 이제 채무자들이 우리한테 막 소송을 걸고 이런 것도 당분간 막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이 기업 회생 절차죠.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15조가 대상이 미국 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 파산은 아니고 진행 단계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차지하는 규모가 크기는 큽니다. 지금 GDP 대비했을 때 어느 비중으로 차지하는 거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위의 라인이 25% 이상, 25%에서 30% 그 사이인데요. 중국입니다. 압도적으로 좀 많기는 합니다. 그 아래에 뭐 미국, 한국도 여기에 있고 일본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월가에서는 이 동전의 양면인 측면에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어떤 논리일까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도 그렇고 야데니 리서치나 UBS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서 디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중국산의 제품 가격 떨어지고 그걸 수입하는 주요 선진국의 수입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구매력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미국 경제에는 이득이다. 이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논리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의 하반기 부양책 더 추가할 거고 지금 조금씩 추가를 하고 있고 기업 재고 주기가 중국 쪽에서 다소 조금씩이지만
개선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 망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어느 정도 강한 성장은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환율입니다. 예, 우리나라 입장에선 셈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위엔화의 방어 역작용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달러 매도를 위해서 미 국채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 미국의 금리는 또다시 올라갈 수 있고 금리의 상승은 달러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엔화의 약세는 또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은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쪽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호재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주간 레포트들 쭉 읽어봤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리스크 회피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메리츠에서는 9월 14일 우리 동시만기일 있죠. 그 전까지는 지금의 이제 부진한 매크로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확산 포트폴리오 늘여놓기보다는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수가 더 안 좋게 된다면 기존 주도주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기댈 부분이 있다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KB증권과 삼성이 그런데요. 잭슨홀 미팅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고 그래 중국 부동산 문제도 조금 더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름 조정 이후에 그 과거에 통계적으로 보였었던 가을 반등 우리 뷰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KB증권의 레포트 내용인데요. 증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건 지금 움직이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니라 2년물인데 2년물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뷰 이어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변곡점이 온다. 변곡점이라고 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잭슨홀 미팅이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반에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기점으로 장기금리 안정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주도 테마에게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죠.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켓 메시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던지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지난 한 주간 등락률로 테슬라는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다. 시장 여전히 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반도체, AI 테마, 특히 HBM 핵심 수혜주가 무엇인가 시장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죠. 삼성증권의 레포트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별 국내외 관련 기업들 쭉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들 정리해드렸죠. 일부 기업이 추려져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설계해서 파운드리 제작을 하고 엔비디아 쪽에서 설계를 주면 파운드리 업체 TSMC나 삼성전자에서 제작을 하고 이 후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후공정 관련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나와 있고요. HBM이라고 하면 GPU에 연결을 해서 D램들을 붙여놓죠. 그 HBM 같은 경우에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D램을 막 쌓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들입니다. 구멍 뚫고 하미 반도체 이 구멍 뚫은 안에 구리 막대를 넣고 구리 막대가 위쪽에 튀어나오면 갈고 붙이고 밑에 기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해당 기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